야, EQS 진짜 좋다. 벤츠랑 다르긴 다르네. 진짜 좋아요. 안녕하세요. 브랜드카의 한성만 팀장입니다. 오늘 더클래스 요성에서 준비한 요 시승행사에 왔는데, 시승행사에 오늘 전동화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총 3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네요. EQE 모델하고 그 다음에 EQS, 그리고 EQS SUV 해서 총 3가지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요 3가지를 타보면서 벤츠가 준비한 이 전기차들이 어떤 성능을 내고, 그리고 또 어떤 편안함, 어떤 승차감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차량이 EQE 350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차량이 EQS 요 세단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게 EQS SUV 580 모델인데, 실내 보면은 그냥 겉에서 실루엣만 봐도 굉장히 고급져요. 오늘 이 모델들을 타보면서 얼마나 더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시승하러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자,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오늘 추첨을 해서 차를 이제 뽑게 됐는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저희는 2번에 이제 타고 있어요. EQS 450 세단 모델 타고 있는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앞에 1호차,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우리 레이싱 선수팀에서 저희를 리드해주고 있습니다. EQS 450 모델이니까 충분히 이 벤츠의 전기차 모델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내는 일단 이 하이퍼 스크린으로 쫙 되어 있으니까 너무 고급지긴 합니다. 역시 실내는 벤츠를 따라갈 차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독보적이긴 합니다. 이 전기차의 이 소리는 사실은 이 고주파음 같이 높아지는 요 소리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없고 떨림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차의 특성이 있죠. 엑셀을 밟는 순간 최대 토크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과 다르게 엑셀을 밟았을 때 살살, 처음에는 살살살살 밟아줘야지 갑자기 내연기관처럼 팍 밟게 되면은 탕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울컥울컥 거리는 부분 있죠. 엑셀을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할 때는 갔다 섰다 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전하는 습관이 내연기관과는 조금 바뀌어야 한다. 그게 전기차의 좀 특성이긴 합니다. 확실히 편합니다. 확실히 편해요. 일반 내연기관들 탈 때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정숙하고 너무 조용하고. 근데 내연기관에서도 이런 전기차,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기차만큼 조용한 차량들이 있죠. 뭐 S클래스라던가 이런 세단들은 상당히 조용한데, 전기차는 그보다도 더, 훨씬 더 그런 소음 부분에서는 너무 정숙합니다. 너무 편해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부드럽다는 말밖에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근데 서스펜션이 느껴질 때도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편합니다. 그냥 뭐 밟는 순간 그냥 쫙 나가는 이 느낌은 흡사 제가 BMW를 처음 타봤을 때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아요. 5 시리즈가 생각보다 조용한데, 5 시리즈가 생각보다 잘 나가는데, 그때의 감동처럼 이 전동화 모델들도 탕 치고 나가는 이 느낌은 정말 강렬합니다. 자,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르막길입니다. 가속력이 상당합니다. 진짜 밟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브레이킹 능력과 이 커브길을 돌 때도 전혀 뭐 롤링이나 밀리는 현상이 당연히 없죠. 벤츠에 대한 이 디자인 철학은 사실 요즘 전동화 모델로 바뀌면서 호불호가 상당히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들은 이미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들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전기차가 처음 벤츠가 나왔을 때 벤츠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았는데, 실제로 나와서 실물들을 보고 제가 겪어보고 하니까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뻐 보여요. 이제
이 하이퍼 스크린이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굳이 조수석까지 이 디스플레이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이미 내비게이션도 너무 큰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있는 걸 보니까 좋네요. 좋아요. 실내가 다릅니다.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아우라들이 벤츠여서 더 좋은 것도 있었는데 이 스크린들이 더 밝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터널에 들어가겠습니다. 터널에서 느껴지는 요런 소음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한번 느껴볼게요. 터널에서 가속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터널에 들어오니까 소리들이 다시 밀려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일반 내연기관 차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상당히 조용하긴 합니다. 자, 터널을 빠져나왔는데요, 이 터널에서 느꼈을 때 이 소음들이 제가 너무 집중을 해서 들었는지 조금 크게 느껴졌거든요. EQS에 걸맞는 그런 소음 차단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 터널도 지금 제가 세 번째 지나고 있는데 처음 느낄 때랑 또 다르네요. 상당히 또 조용합니다. 아까는 시속 한 100km 정도로 달렸고 지금은 70, 80 정도 달리고 있는데 속도가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확실히 조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높게 터널을 지나면은 풍절음 들어오고 뭐 기타 소음들, 옆에서 차 지나가는 것들, 이거는 내연기관 차랑 똑같습니다. EQS에 가변 배기음이 있네요. 시속 100km 정도가 되니까 이 가변 배기음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맛도 조금 느끼게 하면서 너 빨리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요 소리를 듣고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까지 같이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하고는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 차이가 있어요. 운전하는 재미의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고주파음이 엑셀을 밟지 않아도 달리고 있으면은 조금씩 느껴지네요. 크게 들리고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엄청 신경 써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차를 탔을 때 XM3에서 느꼈던 이 고주파음, 잉 올라가는 이 소리가 다릅니다. 그 소리하고는 또 달라요. 그 고주파음은 엑셀을 밟을 때마다 느껴졌는데 이 EQS 차량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들렸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좀 또 특이한 게 있었는데 제가 파킹을 버튼을 눌렀더니 브레이크가 아예 잠겨버리네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누르고 파킹을 했더니 브레이크가 아예 안 움직이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내연기관과 다른 거죠. 내연기관은 파킹을 해도 브레이크는 올라와 있는데 그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압력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내연기관과 다르니까 전동화 모델들은 한번 타보실 때 충분히 시승을 해보고 느껴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행을 20km를 주행을 했는데 40분 정도를 달렸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46%인데 지금 43%, 3%밖에 줄질 않았어요. 이 주행거리가 맥스가 한 400-500km, 500km 조금 안 되거든요. 400 몇십 킬로가 되는데 그 중에서 3%, 12km 정도, 3% 줄었으니까 12km 정도를 주행했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 회생 능력이 있죠. 회생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더 주행을 길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브레이크를 밟거나 뭐 엑셀을 밟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회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배터리에 영향을 주면서 배터리 소모를 최대한 낮췄다. 그래서 실주행거리가 실제로는 뭐 400km, 뭐 400 몇십 킬로 돼도 아예 그냥 풀로 차 있으면은 거의 뭐 550, 뭐 600km까지도 운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이제 주로 주행을 하신다면요. 이 단거리 주행했을 때가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놀라운 연비입니다. 전기는 아직까지는 충전하는데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저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이거 46%인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충전 그냥 며칠에 한 번씩 그냥 기름 넣는 것과 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갈 때는 우리 PD님이 앞에서 운전을 할 거고 저는 2열에서 한번 느껴볼 거예요. 그래서 2열에서 느꼈을 때 우리 뭐 가족들이 탔을 때
2열에 탔을 때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면, 우리 PD님은 오늘이 전기차 처음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PD님이 주행할 때 이 내연기관과 다르게 주행을 안 할 거예요. 그 내연기관처럼 주행을 할 건데, 그때 제가 2열에 앉았을 때 어떤 승차감이 나오는지 한번 느껴볼게요. 이 엑셀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2열의 승차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처음 전동화 모델들을,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주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 EQS가 그런 반응일 때 어떤 승차감을 보여주는지까지 제가 2열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2열에서 앉아서 승차감을 한번 느껴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넓어요. 공간도 너무 넓고, 와, 이렇게 보면 레그룸이 진짜 많이 남아요. 하나, 둘, 셋. 레그룸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이 레그룸이 앞에가 좀 많이 당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한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는 건 맞아요. 2열에도 공조장치가 있는데, 이 공조장치가 터치처럼 되어 있는데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터치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세게 눌러줘야 한다. 그래서 터치 버튼처럼 되어 있지만 물리 버튼이다. 2열에 앉았을 때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편합니다. 상당히 편한데, 승차감이 편한 거지 시트가 편하지는 않네요. 시트는 벤츠들이, 대부분 차량들이 지금 다 이렇게 차량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허벅지가 탁 튀어나와 있어요. 허벅지를 좀 올려주다 보니까 이게 다리를 뻗으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불편할 것 같아요. 시트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도 조금 더 길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내가 붕 떠 있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편하게 앉아볼게요. 편하게 앉을 때는 배를 좀 내밀고 쑥 다리를 내밀고 이렇게 앉았는데 안 편해요. 안 편해요. 2열은 시트가 안 편합니다. 뒤에도 리클라이닝이 될 수 있게 이제 조절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후석도 다 조절할 수 있게 뒤에 버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끝까지 다 했는데, 제가 끝까지 다 밀었는데 안 편해. 제가 아까 처음에 주행할 때 그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 PD님은 이 전동화 모델이 처음이기 때문에 주행을 내연기관처럼 주행을 하면은 2열에서 받아들이는 승차감이 어떨까, 이게 사실 저는 제일 궁금했거든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엑셀을 밟았다 뗐다가 이게 빠르니까 2열에서는 엉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살 밟았다가 살살살살 떼줘야 하는데, 밟을 땐 살살해도 뗄 때는 그냥 훅 떼버리면은 속도는 낮아지는데, 이게 낮아지는 게 내연기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훅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열에 있는 사람들이 울컥울컥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운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운전하는 습관이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요거를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2열에 사람이 있을 때는 운전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셔야 한다. 내연기관처럼 운전하면 절대 안 된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열이 더 조용해요. 1열에 소음들이 다 몰려가는 것 같고요. 2열은 상대적으로 1열보다는 좀 더 조용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피디님 운전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그냥 좋답니다. 그냥 아무 느낌 없어요. 벤츠가 좋은 건지 EQS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좋다고 하네요. 아까 2열에 앉았을 때보다 소음이 어떤 것 같아요? 더 큽니다. 확실히 이제 터널에 들어오니까 우리 PD님도 2열에 앉아서 올 때보다 지금 1열에서 운전할 때 소음이 더 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운전하는 터널에 들어왔을 때 운전하는 것보다 더 조용하다. 물론 이게 터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 도로 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도로에서 달릴 때도 소음이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 PD님이 아직은 내연기관에만 적응되어 있는 분이라서 제가 계속 뒤에서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엑셀을
밟았다 뗐다 하고 있어요. 이게 적응이 진짜 돼야 돼요. 적응이 안 되니까 뗐을 때가 문제입니다. 밟을 때는, 나갈 때는 그래도 뒤로 밀리니까 나를 받쳐주는데 브레이크를 잡듯이 그냥 돼버리거든요. 엑셀을 딱 뗐을 때는 브레이크를 잡듯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 뗄 때 조금 살살 떼줘야 좀 더 편하다. 안 그러면은 브레이크 밟듯이 그냥 팡 튀어나가 버립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 멀미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열을 위해서 운전자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습관이 될 때까지는요. 썬루프를 열어봤어요. 썬루프를 열었는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우리 PD님 운전하고 있고 요 위에 열려 있고 여기까지 싹 열려 있는데 야, 이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다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유리로 다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오픈카 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냥 다 뚫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뭐 내연기관 차들에도 많긴 하니까요. 자, 시승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전시장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시승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